자, 2번 문제 내용 보시면 거래자료 입력이라고 되어 있고 배점은 현재 20점이에요. 그러니까 배점이 조금 높아요. 그러니까 전산 쪽보다 점수가 2점 정도 더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거래자료 입력이라고 나와져 있는 이 2번 문제는 지금 제목상으로는 문제의 제목상으로는 그냥 회계상의 거래가 발생됐으니까 입력하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부분은 일반 점표 입력 문제입니다. 일반 점표 입력 문제. 그래서 지금 큰 문제 2번은 메인 매출 점표에 입력하는 부분의 정보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일반 점표 입력 문제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순차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 다 배점이 다 3점이 아니고요. 3점인 게 있고 4점인 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20점 만점으로 정리가 됩니다. 회사 코드는 3146 들어 있어야 되세요. 3146 한라식품. 그리고 처음에 들어서 당황하지 마시고 무슨 부분 이렇게 슬라이더 모양처럼 되어져 있는 부분에 내용을 눌러주시면 우리 무엇 된다? 전체 메뉴라는 글씨가 생기면서 다 열려 있죠. 자, 그래서 다 열려져 있는 부분에 우리 점표 입력 및 장부라고 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점표 입력 및 장부. 자, 이 부분에 가셔서 일반 점표 입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나는 이 메뉴에 들었던 일반 점표 입력 글씨가 안 보인다. 여러분, 우리 퀵서치 기능 알려드렸었잖아요. 그죠? 그 퀵서치 기능이요. 스마트 A는 여기 돋보기 모양의 F10번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네, 이 자리 클릭하시고 메뉴 이름 치시고 메뉴 이름 들어오면 그냥 클릭하면 그 메뉴로 점프가 돼요. 네, 이 기능이 퀵서치 기능이고요. 자, 일반 점표 입력에 들어오셔서 저희는 일자별로 이제 순차적으로 하나씩 입력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실무 프로세스에 대해서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자, 첫 번째 문제는 통장 사본에 의한 거래 입력이고 배점은 3점입니다. 자료 1번 케이스 넷이라는 데에서 뭔가 받아온 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증빙이 붙어 있으면 일단 여러분이 찾아야 되는 건 거래 일시, 거래 일자, 뭐 공급 연월일 뭐 이런 거. 근데 지금 NH 농협 BC 체크카드 밑에 봤더니 거래 일시라고 하는 게 카드 번호 밑에 있어요. 그래서 거래한 날짜는 2021년도 2월 11일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현재 합계 금액은 얼마에다? 5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한 글씨를 줬다라는 건 이게 시험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일 수도 있어요. 진한 건 항상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자료 2번에 가서 보니 보통예금, 농협, 은행 거래 내역이며 자, 거래 일자는 며칠이다? 2021년도 2월 11일. 그럼 여러분 지금 케이스넥이라서 받아왔던 이 부분의 증빙과 지금 통장에 있는 일자가 같다 다르다? 같아요. 자, 그리고 내용은 마음서적이라고 되어 있고 난 얼마 찾았다? 5만 원을 찾았다. 그러면 보통 예금은 무엇한다? 감소한다. 거래처는 누구이다? 농협은행. 자, 그 정보까지는 끝난 거네요. 자, 자료 설명과 평가 문제 봤더니요. 자, 고객 대기시에서 사용할 잡지를 구입하고 받은 체크카드 영수증이다. 우리 체크카드, 직불카드, 다 카드 종류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 대기시에 사용할 잡지라고 얘기합니다. 잡지는 계정 과목 뭐로 처리하면 될까요, 여러분? 책이죠. 도서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도서 인쇄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체크카드의 사용에 대한 농협은행 거래 내역이다. 자, 1번은 5만 원 주고 책 산 거고 2번은 이 체크카드 통장에서 나간 내역이라는 얘기겠죠. 자, 평가 문제는 거래 자료를 입력하래요. 어디 가셔서? 일반 점표에 가셔서. 그럼 도서 인쇄비 우리 5만 원이라는 돈이 나갔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정리하러 가시죠. 자, 일반 점표 입력에 가셔서 여기 월 1 넣는 자리에 몇 월? 2월입니다. 자, 그리고 일자는 며칠? 11일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화면은 활성화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구분란에서 우리 어느 변부터 넣을까요, 여러분? 차변. 자, 그러면 차변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FAT 1급까지는 판관비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공장은 등장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도서 인쇄비를 입력했을 때, 도서 인쇄비를 입력했을 때 우리는 몇 번 코드를 쓴다? 826번을 씁니다. 자, 거래처 입력할 필요 없고요. 적어도 채점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 차변에 얼마 넣어주시면 돼요? 5만 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변, 대변이겠죠, 여러분? 그리고 코드란에 가셔서 보통예금 통장에서 즉시 인출됐네요.
보통예금 통장 번호는 103번이겠죠. 그렇죠. 보통예금 계정 과목은. 그리고 여러분 거래처는 뭐로 가셔야 돼요? 통장에서 즉시 빠졌다고 했어요. 그러면 코드에 농협이라고 넣어주시면 우리 농협은행 보통 그리고 NH 농협 BC 체크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자, 여기서 실수하지 마셔야 될게요. 이 부분은 이 체크카드를 입력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게 체크카드 사용 내역을 조회하면 뜨긴 하지만 통장에서 바로 나가버려요.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내가 아직 돈을 안 줬어요 라는 걸 관리했다가 뒤에 가서 돈이 빠져나가는 걸로 정리하겠지만 우리 누구의 입장?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체크카드 같은 경우는 긁자마자 통장에서 바로 나갑니다. 이게 매출자하고 매입자하고 좀 달라요. 매입자 입장에서는 바로 나가고요. 매출자. 근데 고객이 카드를 제시해서 긁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체크카드다. 그러면 그 고객의 입장에서는 통장에서 바로 긁자마자 나가지만 지금 매장에 있는 사장님의 입장에서는 돈이 바로 안 들어요, 여러분. 들어오는데 2, 3일 걸려요. 그러니까 그들은 카드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게 맞지만 우리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법은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 건 체크카드 쓰지 않습니다. 그냥 통장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통장. 이게 메인 매출 전표 때는 넣어야 돼요. 카드사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농협은행 보통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5만 원 그대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더 하실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됐나요? 그러면 우리 차변에 5만 원, 대변에 5만 원 채워서 끝난 거죠? 그러면 정리는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럼 1번 문제 끝났죠? 그러니까 증빙이 붙어 있어서 내용이 아주 많아 보이지만 사실상 계정 과목 정리해 놓고 보면 이거로 끝이에요. 실제 업무에서는 이렇게 맞춰서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험이 이런 증빙을 보기엔 되게 좋은 시험이에요. 증빙을 보기에는. 그래서 이렇게 맞춰서 정리가 되고 자, 두 번째 어음거래. 자, 약속어음 수치라고 하네요. 여러분 약속 어음이 전자로 발급하면 전자어음이라고 부르는 거죠. 실물 어음이면 그냥 약속 어음인 거고. 자, 자료 설명 2월 19일 일부러 높아심에 19일자 써줬네요. 자, 주식회사 홀릭식품에 대한 상품 판매 외상대금을 전자어음으로 수취했다. 자, 여러분 상품을 팔고 외상대금이 발생했는데 나 어음 받아왔어 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우리는 외상 매출금 회수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여러분. 그리고 전자어음 수취했으니까 무엇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나는 받으러움이 생기고 그리고 외상 매출금이 무엇 될 것이다.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래처는 누구이다? 우리 회사가 한라식품이죠. 우리 거래처는 누구이다? 발행인인 홀릭식품. 그러면 발행인이 홀릭이고 우리 거래처이고 받은 사람이 한라식품이네요. 수취자. 자, 둘의 관계로 끝났죠? 이런 어음을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자수어음, 깨끗한 어음. 자, 그런데 지금 발행인이 홀릭이 아니라 우리는 더존이라고 되어 있고 근데 우리 거래처는 홀릭이다. 그럼 이렇게 나올 겁니다. 홀릭이 보유 중인 어음을 나한테 무엇하였다? 배서양도하였다. 그러면 그런 어음을 뭐라고 한다? 타수어음, 지저분한 어음, 배서양도가 많이 됐다는 표현이에요. 그런 걸 타수라고 합니다. 지금 저희는 자수입니다. 자수. 자, 그리고 평가 문제 보겠습니다. 거래자료 입력하시오. 그럼 벌써 분개할 계정 과목 정리 끝났죠? 그래서 우리는 차변에 받으러 온 대변에 외상 매출금 거래처는 홀릭. 자,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만기일 관리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 걸 자금 관리한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받으럼 현황에 반영하시오라고 합니다. 그럼 반영하시오라고 했더니 받으럼 현황을 가서 조회를 하고 계세요. 자동으로 반영이 돼요, 여러분. 안 가셔도 됩니다. 자금 관리만 하면 돼요. 그럼 여러분 제가 자금 관리는 F3번 키를 눌러서 한다라고 알려드렸죠? 네, 요거 하라는 문제. 이거는 시험뿐만이 아니라 업무도 다 동일합니다. F3번. 그러면 들어가 보시죠. 자, 들어가시고 날짜부터 정리할게요, 여러분. 여기 2월 19일이라고 했잖아요. 원래요, 이거 안 써줘야 되는 게 맞아요, 여러분. 홀릭이 발행한 어음을 우리 회사가 바로 받았잖아요. 그럼 여기 발행일자가 회계 처리한 날짜예요. 그런데 틀릴까 봐 써줬어요. 2월 19일. 근데 이 날짜가 회계 처리 일자.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상단에 일자를 2월 19일로 변경. 자, 그리고 2월 19일로 변경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어느 변에 전 대변부터 먼저 넣을게요, 여러분. 대변 먼저 넣고요. 외상 매출금 108번. 자, 거래처는 누구라고요? 홀릭. 그러면 여러분은 홀릭만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홀릭 넣어주시면 되시고
자, 그리고 적요 채점 안 하니까 넘어옵니다. 대변의 금액은 이 옆에 430만 원 정, 430만 원 숫자 써 있죠. 자, 그 금액 그대로 가져다가 씁니다. 430만 원 입력해 주시고, 자, 그리고 차변엔 내 받을어음이 생긴 거죠. 110번 받을어음. 자, 거래처는 누구이다? 홀릭. 그러면 코드 번호 직접 넣으셔도 되고 플러스 눌러서 엔터 치시면 따라 붙는 거 다 기능이 같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F3번 키를 쓰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F3번 키 자금 관리하실 때 실수하지 말아야 될게요. 실무자들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아니 F3번 키 된다라고 해서 교수님하고 수업할 때 됐는데 제가 사무실 가서 하면 안 돼요라고 하세요. 알고 봤더니 이분이 거래처를 안 넣으신 거예요. 자금 관리라는 건 어느 회사에 돈이 나가고 어느 회사도 돈을 받을 게 있고 만기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걸 관리하는 거예요. 거래처 관리가 필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처에 코드가 없으면 절대로 자금 관리는 못 써요. 그래서 반드시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근데 우리는 계정 과목 넣고 거래처 코드 넣고 들어왔으니까 아무 의미 없죠, 여러분. 그리고 벌써 차변의 금액도 채워줬네요. 자, 이 상태에서 F3번 키를 그냥 누르세요. 저기 코드란에서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제가 ES키 눌렀어요. 여러분 그냥 화면 제 거 보세요. 이렇게 엔터를 쳐서 라인을 벗어난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여기서 F3번을 누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계정 과목 있고 거래처 코드가 들어가 있으면 F30B는 쓸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거래처 코드를 입력하고 엔터를 하면 어디에 가 있을까요? 적요란에 코드에서 깜빡깜빡 커서가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자리에서 그냥 F3번 누르세요, 여러분. 됐어요? 그러면 아래 하단에 받으러 관리라는 창이 들어옵니다. 됐죠? 자, 그럼 여기에서 무엇 하시자? 입력을 하자. 우리 지금 현재 홀릭식품에서 어음을 받았어요. 그럼 갖고 있을 거죠, 여러분? 항상 메시지 창에 안내 메시지 들어오고요. 또 우리는 보관입니다. 손 안 대시면 되죠? 그대로 엔터. 자, 우린 지금 현재 실물 어음인 약속 어음을 받았어요? 전자어음을 받았어요? 분명히 전자어음 받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실물 어음 약속은 1번. 그리고 상장사가 발급한 건 2번. 자, 당좌수표 3번, 가계수표 4번. 그리고 전자어음 몇 번? 6번. 그럼 우린 여기 몇 번을 선택한다? 6번. 그럼 숫자 6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어음 번호는 절대 오타 내시면 점수는 없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번호를 여러분들은 열심히 넣어줍니다. 그럼 이 자리에 어음 번호는 우리 004 2021 0219 1234 5678 9라고 줬네요. 대부분 번호 어렵게 안 만들어요, 여러분. 오타 내지 말라고. 그리고 원래 어음이요. 전자어음 같은 경우는 일정 구간은 발행한 날짜가 기록이 돼요. 그래 여기 004는 일종의 은행 코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20211 그리고 2021 020 저 왜 이럴까요, 여러분? 0219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실제 어음을 발행한 날짜가 수록이 돼요, 원래. 그리고 나서 뒤에가 1년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자릿수가 20자리예요. 그래서 오타 내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타가 내면 안 돼요. 은행에 청구 들어갈 때도 이 어음번호 관리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타 내면 당연히 점수 안 주겠죠, 여러분. 그래서 잘 넣어주셔라. 됐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자, 요거 끝났으면 엔터 합니다. 그럼 수치 구분에 가면 자수인지 타수인지 묻죠, 여러분. 자, 홀릭이 우리 회사였어요? 아니, 우리 회사가 아니라 우리 거래처였고 우리 한라식품이 우리 회사죠? 그럼 거래처가 발행한 거 제가 바로 받은 거죠? 여기를 수치, 여기를 발행. 그러면 이런 어음을 뭐라고 한다? 자수. 그런데 딴 사람이 발행한 걸 홀릭이 나한테 넘겨줬다? 그러면 타수. 배서 양도된 어음은 타수예요. 그래서 우린 여기 자수로 갑니다. 자수. 그래서 자수 그대로 두시고요. 그리고 엔터. 자, 발행일자는 며칠? 2021년도 2월 19일. 자, 여러분들이 전표 처리한 날짜가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그리고 엔터. 자, 만기일자는 지급기일이 만기일이 되겠죠. 4월 19일이네요. 그러면 여러분은 2021년도 0419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4월 19일. 자,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자, 지급하는 부분에 은행과 장소가 있습니다. 그럼 지급은행, 이 자리에서 코드돔 F2번을 눌러줍니다. 자, 무슨 은행이다? 국민은행 강남지점. 그러면 국민은행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지점란에 가셔서 강남이라고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입력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하시고 이렇게 엔터 치시면 적요란에 여러분 이게 자동으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음번호 몇 번에 너가 현재 갖고 있고 만기일자는 이거야.
라고 해서 나와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보세요. 자, 이거 업데이트 시켜줬네요. 이번에 들어갔을 때 이거 업데이트 시켜달라. 본사 가면 얘기해달라는데 얘기해줬네요. 자, 이거 무슨 얘기시냐면 우리 지금 대변 입력하고 여러분 차변 입력하러 들어오면 금액이 들어오지 않아서 손으로 쳐야 되는데 원래 스마트에이도 그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이 세팅값 자리가 있다. 그걸 몰라서 자꾸 욕하면서 쓰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근데 자격증 버전에서는 무조건 들어오게끔 세팅값을 넣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왜냐면 이게 설정하는 자리가 있는데 그 설명을 또 해야 되니까. 그랬더니 건의를 해보겠다. 개발자 한 분이 들어오셨는데 건의해 주셨네요. 이게 기존엔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차변과 대변 누구처럼 세무사랑처럼 자동 채용이 되죠. 여러분 실무 버전은 그거 세팅값 본인이 안 바꿔놓으면 안 바뀌어 있을 거예요. 모르시겠으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알려드릴 테니까. 네, 그래서 지금 자격증 버전은 세팅을 아예 해버렸네요. 기본 세팅이 풀려 있거든요. 네, 자동으로 안 들어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금액 치는 건 편안하게 치시면 되고, 자, 한 가지 더 설명하고 갈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자금 관리를 하셨잖아요. 자, 저랑 똑같이 갑니다. 나 이거 전표 잘못 입력했네. 지우고 다시 하고 싶어요. 그러면 데이터 체크는 똑같이 이 자리에 체크하시면 체크가 되죠. 자, 위에서 체크하는 건 전체 체크이고 해당되는 전표 체크하면 요것만 지우겠다는 의미. 그럼 저는 지금 이 두 개의 자료를 다 지우고 싶어요. 그 체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삭제라는 버튼이 있죠. 자, 여기도 똑같이 펑션 키 F5번이에요. 이런 키들이 다 같아요. 자, 삭제라는 걸 눌러보세요. 자, 그랬더니 이렇게 뜹니다. 관리 항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금 쪽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금 관리라고 하지만 관리적으로 쓰는 펑션 키가 F3번이거든요. 자, 그럼 우리는 F3번 눌러서 관리 항목 입력했다 안 했다? 했죠. 받으러 온 관리. 그랬더니 관리 항목을 먼저 삭제해야만 이 전표를 무엇할 수 있다? 삭제하거나 편집할 수 있다고 나와요. 당연한 얘기겠죠. 자, 그래서 확인키 눌러주시고 여러분이 지금 현재 이 데이터를 지우거나 또는 받으럼을 삭제하고 다시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지금 받으럼 쪽에 전표 자리를 갑니다. 라인을 두라는 얘기 여러분. 이 자리에 라인을 두시면 여기 하단에 여러분들이 입력했던 창이 뜨죠. 자, 그리고 무슨 버튼 있어요? 삭제라는 버튼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이거 누르셔야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면 저희 누르지 마세요. 또 입력해야 되니까 일거리 만들지 마시고 네, 그건 여러분 저랑 다 풀어보고 그 다음에 해보세요. 자, 그래서 여기 누르면 여기 정보가 싹 지워져요. 그러면 새로 입력하실 수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펑션키 F3번으로 관리 기능을 엮어놓은 건 우리 전표도 함부로 삭제가 안 돼요. 그래서 항상 해당된 자료를 먼저 지우셔라. 됐어요? 그래야만 상단에 정리를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2번 내용은 끝났어요. 받으러 현황 보고 싶으신 분들은 가셔서 조회해보세요. 네, 저희는 조회 안 해도 됩니다. 그걸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현황에 들어갈 수 있게끔 이걸 해달라 이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3등짜리 문제이고요. 신용카드 매입 자료에 의한 거래 입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자료 설명에 곧바로 갑니다. 법인 소유 업무용 승용차 2500cc이고요. 5인승. 예, 주유를 하고 법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매출 전표이다. 거래 자료 입력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 승용차 2500cc 5인승. 자, 2500cc인데 승용차네요. 그러면 부가가치세법상 뭐라고 부른다?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자, 기름 넣었으니까 유지네요.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카드 결제한 거 무조건 다 어디다 입력한다? 일반 전표. 그러면 그걸 여기다 준 거죠.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될 건 카드 이름. 분명히 카드 이름이 없잖아요. 그러면 매출 전표에 갔더니 카드는 무슨 카드? 삼성카드. 자, 날짜는 며칠이다? 거래 일자. 2021년도 2월 23일. 자, 요게 회계 처리 일자이겠죠? 자, 금액은 합계 쪽에 써 있는 금액입니다. 얼마? 부가가치세 포함 66,000원. 당연하죠. 주유소는 과세사업자예요. 부가세가 있는 게 맞고요. 근데 공제를 못 받으니까 일반 전표 입력하는 부분이에요. 됐을까요? 그럼 입력하러 갈게요. 자, 날짜는 2월 23일이니까 상단에 2를 23일로 변경. 자, 그리고 구분란에 가셔서 차변 선택하시고요. 우리는 차량 유지비 쓰시면 되죠. 근데 여러분 FAT 1급까지 모두 다 판관비만 써라. 822번에 있는 차량 유지비. 자, 그대로 넘어와서 차변에 얼마 쓰시자? 66,000원 입력하셔라. 자, 상대편 대변에 우리 돈 아직 못 줬죠, 여러분. 누구한테요? 삼성카드한테. 주유소한테는 돈을 줬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변에
미지급금 쓰시고 그리고 카드 종류 삼성카드 표시해놨죠? 삼성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죠. 아이고 제가 키가 잘못 눌렸나 봐요. 삼성카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66,000원 정리하시고 마무리. 됐나요? 다 하실 거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차량 유지비 정리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 기타 일반 거래라고 해서 나와져 있고요. 배점은 4점입니다. 자, 건강보험료 이렇게 지로로 되어 있는 거 일부를 자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청구서 내용이 모여 있는 쪽. 자, 그래서 그 내용을 들어가서 보니 뭐라고 되어 있다. 건강보험료라고 써 있고요. 그리고 2021년도 2월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사업장은 한라식품이고 납부자 번호가 어떻고 저떻고 쭉 나와 있습니다. 납부의 기간은 2021년도 3월 10일이고요. 내야 될 보험료는 178,440원이라고 써 있네요. 자, 중요한 건 우리 어느 자리를 봐야 한다. 실제 보험료가 우리 4대 보험에 대한 청구가 나오게 되면 여기 보험료 쪽이라고 해서 글씨 들어온 자리가 있죠, 여러분. 요 자리를 전부 다 보고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해서 저희 재무회계 수업할 때 요런 지로 제가 일부 잘라서 보여드렸을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어느 부분 건강과 장기 요양을 더해서 소개가 등장되어 있고 연금 자리 있고 고용 자리 있고 산재 자리가 있죠. 모두 다 공란이죠. 현실은 이런 일은 있다 없다? 절대 없어요. 근데 시험은 4대 보험을 한꺼번에 못 낸다고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내고 있다. 이번엔 건강보험료 납부 문제 내고 이번엔 국민연금 납부 문제 내고 이번엔 고용과 산재보험료 납부 문제 내고 무슨 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그거대로 그냥 따라갑니다. 아무것도 의심하지 마세요. 회사에서는 지로로 나오는 우리 4대 보험에 대한 건 지금 이 보라색 테두리에 해드린 부분에 모든 금액이 다 써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회계 처리합니다. 저희는 지금 이 보험료 쪽에 있는 건강 장기 요양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 1에 뭐라고 써 있다. 건강보험료 영수증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사실 이걸 이렇게 쓰면 안 되죠. 4대 보험 영수증이라고 써야죠. 그게 더 맞는 표현이죠. 근데 논란거리가 되니까 아예 이 글씨로 써버린 거예요. 됐나요? 자, 그리고 하단에 내려옵니다. 자, 지금 통장 내역이 있어요. 보통 예금 통장 내역이 있고요. 그래서 3월 10일이라고 써 있네요. 3월 10일. 그리고 금액은 얼마? 지금 16만 원에 장기 요양보험료 18,440원이 더하면 178,440원이거든요. 그 금액이 납부할 보험료에 지금 써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돈이 통장에서 건강보험료라고 해서 며칠 날? 3월 10일 날 나간 거죠, 여러분. 됐어요? 그러면 회계 처리 날짜는 며칠이다? 3월 10일이 될 거고요. 그리고 요 회계 처리만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들어가 보시죠. 전 이렇게 내고 갈게요. 자, 우리 회계 처리 날짜는 3월 10일, 그리고 자료 설명과 평가 문제 볼게요. 자, 2월 급여 지급 시 지급분에 대한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포함이고요. 자, 그 건강보험료를 납부 기한 1회 신한은행 보통 예금 계좌에서 항상 예금의 거래처를 가져간다. 근데 항상 이렇게 써져요. 자, 그래서 신한은행 보통 예금 계좌에서 2차하여 납부하였다. 자, 보험료 50%는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한 금액이며 그럼 여러분 우리 급여 주실 때 미리 뗀 거를 뭐라고 부르자? 예수금이라고 불렀죠? 네, 그럼 이거는 예수금 처리하시면 되는 부분. 그래서 예수금 금액이며 나머지 50%는 회사 부담분이래요. 여러분 회사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우리는 무엇으로 처리한다고 배우셨다? 복리후생비. 그런데 평가 문제 갔더니 여러분 너무 친절하네요. 거래자를 입력하시고요. 회사가 부담한 건강보험료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합니다. 라고 써줬어요. 그러면 지금 월급 줄 때 징수했던 거 예수금이고 회사가 부담하는 게 복리후생비라는 걸 안다라면 우리는 고민거리가 있다 없다? 없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뭐만 해주시면 될까요? 계산만 해서 절반씩 처리만 해주시면 되겠네요. 어느 쪽을 먼저 넣든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시고요. 그럼 저희는 입력하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3월 10일이니까 일반 전표 입력의 월을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월 달로 좀 바꿔주시고 10일 넣어주시고 자 저는 대변부터 넣을게요. 대변 보통 예금에서 출금이 이루어졌으니까 보통 예금 103번 자 그리고 은행은 무슨 은행이다? 신한은행이라고 주었습니다. 그럼 신한은행 선택해서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대변에 기록될 금액은 우리 예수금까지 다 합쳐서 얼마 나갔다? 100%인 17만 8,440원이 나갔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차변에 써야 되는 금액. 자, 여러분 차변에는 예수금 금액 기록해야 되죠. 예수금은 254번의 코드를 선택해 주시고, 자, 거래처는 입력하지 않겠죠. 입력 안 하셔도 되고요. 여기도 똑같이 엔터 치면 여기 위쪽에 있던 신한은행 따라 붙어요. 그대로 두셔도 감점 없어요. 네. 그리고 저희 적유는 입력 안 할 거고요. 그럼 여기 금액을 고쳐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은 계산기 다 가지고 계실 거고요. 프로그램에 내장된 계산기 쓰고 싶으시면 세무사랑은 이 왼쪽 사이드에 계산기가 떴었거든요. 자, 스마트 A는 우측 마우스 누르시면 돼요. 우측 마우스 누르시고 안에 계산기라는 글씨 보이죠? 됐어요? 자, 계산기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렇게 계산기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누를 때요. 여기 벌써 숫자가 들어와져 있었죠? 이 상태에서 그냥 누르시면 숫자가 따라 붙어요. 들어온 거 보이시죠? 그래서 숫자가 따라 붙었고, 그리고 우리는 이 부분에 우리 무엇 하면 돼요? 우리 50% 계산하면 되죠? 그럼 나누기 2 하면 되겠죠? 그러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럼 마우스로 나누기 부호 선택하시면 나누기로 바뀌어요. 그리고 2 하시면 되겠네요. 그랬더니 절반의 금액은 얼마이다? 89,220원. 그러면 요 금액 여기다가 곧바로 보고 치셔도 되고요. 나는 여기다가 곧바로 찍고 싶어요. 이런 마우스 저 클릭했어요. 여러분도 해보세요. 이건 한 번만 알려드리고 안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쿡 찍으시면 짧아지죠. 길게 잡혔던 블럭이 짧아졌어요. 자, 이 상태에서 적용이라는 거 클릭. 자, 그러면 여기 금액 있는데 너 바꿀 거니? 라고 묻는 메시지예요. 바꿀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러면 89,220원으로 바뀌어요. 됐어요? 자,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아, 세무사랑은 이런 기능들이 안 돼요. 제가 테스트를 해봤지만. 그러니까 스마트 A를 더 많이 쓰는 이유가 있어요. 네,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89,220원 써주시고 엔터 합니다. 됐나요? 같은 변 차변 엔터. 자, 우리 뭐라고 쓰자? 복리후생비. 판관비밖에 없으니까 811번에 있는 복리후생비. 자, 그리고 그대로 넘어가시면 우리 금액은 89,220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프로그램이 바보같이 나오네요. 활성화를 시킬 거면 제대로 활성화를 시켰어야 되는데 덜 한 것 같아요. 아니, 금액이 부족하면 채워야죠, 자동으로. 근데 여러분 세무사랑은 자동으로 다 채워지죠? 얘는 뭔가 조금 불충족이죠. 네, 키를 잘못 활성화해 놓은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렇게 정리는 되고 있으니까 맞춰서 넣어주시고 끝내주실 것. 그리고 차액은 위쪽에도 빨갛게 뜨고 아래쪽에도 빨갛게 뜨잖아요. 네, 그건 똑같이 보셔서 마무리합니다. 그럼 건강보험료 회계 처리 부분은 내용이 끝났네요. 그러면 그 다음 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거 문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험은 다 각계전투예요. 이번엔 보험료 냈어요. 다음에 연금 낼 거예요. 그 다음에 고용과 산재를 낼 수도 있겠죠. 근데 시험은 연금하고 건강보험료만 거의 주로 내더라고요. 고용산재 잘 안 내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자꾸 이의제기가 많아지면 시험에서 자꾸 안 내려고 해요. 이의제기가 내도 계속 이렇게 알려주는 방식으로 시험을 내야 공부를 하는데 자꾸 어렵다고 하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자, 5번째 증빙 보겠습니다. 자,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 3점짜리 문제, 영수증이 붙어 있네요. 이런 걸 간이 영수증이라고 부르죠. 자, 자료 설명 곧바로 가세요, 여러분. 자, 3월 20일이라고 날짜도 써져 있고요. 자, 직원들이 업무 시 착용할 유니폼을 세택한 후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요. 받은 영수증이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제 세탁했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왜 세탁소에 맡기기도 하고요. 또는 우리 빨래방 같은 그런 것도 있죠. 자, 어찌됐든 거기서 한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나온 부분. 근데 드라이를 맡겼다라고 써 있는 거로 봐서는 내용에 드라이라고 써 있거든요, 여러분. 네, 드라이로 써 있는 거로 봐서는 사실상 세탁소에 맡겼었겠네요. 그래서 하향 클리닝이라는 데 맡겨서 우리는 무슨 부분? 현금으로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벌써 우리는 대변에 현금이죠, 여러분. 그럼 차변에 뭐 쓸 거냐라는 부분. 자, 이 부분은 회사가 쓰기 나름이에요. 이런 경우는. 그래서 논란거리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평가 문제에 거래자로 입력하시고요. 무슨 계정 과목 써달라? 수수료 비용 써주세요 라고 써있네요. 그럼 답은 나온 거죠. 차변의 수수료 비용, 대변의 현금. 출금 전표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주문 날짜, 찾는 날짜 써있네요. 주문 날짜는 3월 18일, 찾는 날짜 3월 20일. 근데 이 날짜에 찾았다는 문구를 안 주고요. 아예 자료 설명에 3월 20일 써져 있으니까 3월 20일이 무슨 날짜가 된다. 회계 처리 날짜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상단의 일자를 변경하겠습니다. 20일로.
자, 그리고 출금 전표는 몇 번? 1번. 아래 똑같죠, 여러분? 출금 1번, 입금 2번, 차변은 3번, 대변은 4번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1번 선택합니다. 그리고 코드 자리 가셔서 수수료 비용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수자 쳤더니 참 많이 들어오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뒤에 덧붙여서 치시면 되겠고요. 우리는 831번 바로 보이죠, 여러분? 그래서 831번 수수료 비용 선택하시고 마무리. 자, 그리고 금액은 얼마라고 써주시면 되신다? 3만 원 입력하시고 끝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더 하실 거 있어요? 없어요? 네, 이렇게 정리. 자, 그 다음 6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시죠. 자, 기타 일반 거래인데 배점이 4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자료는 김재철 씨의 사망신고서. 그래서 실제 사망신고서가 이런 양식을 쓰거든요. 그래서 양식 붙여져 있고요. 자, 곧바로 아래로 내려옵니다. 자료 설명. 자, 3월 25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요 힌트가 무엇이다? 3월 25일 날 회계 처리하세요 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자, 주식회사 고도식품의 김재철 대표의 사망으로 상품 외상 매출 대금 전액이 회수 불가능하게 되어 대손 처리하였다. 여러분, 지금 대표이사 사망은 우리 대금을 못 받는 사유의 정당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대손 처리하라고 얘기하네요. 그러면 대손 얘기가 나오면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기억이 나야 할까요? 자, 우리 대손이 발생하였다라고 하면 차변에 무슨 계정 과목을 쓰자. 무조건 누구를 써주시라고 했어요, 여러분? 차변에 쓰는 건 대손 충당금을 찾아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대손 충당금과 무엇한다? 우선상계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상계하시고 그런데 대손 충당금이 무엇하면 부족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무엇 해주셔라? 비용 처리해라.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상품과 관련된 외상 매출 대금 전액이에요. 그럼 누가 봐도 매출 채권이죠. 자, 매출 채권이면 대손 상각비 처리하시면 되죠. 이건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되는 거죠. 자, 평가 문제 보겠습니다.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는데 단 외상 매출금과 대손 충당금 잔액을 조회하여 처리하며 대손세액 공제 관련 회계 처리는 고려하지 않는다. 자, 우리 대손세액은 부가세에서 공제받는 제도가 있는데 그건 고려하지 말래요. 이거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말 것, 이 얘기가 똑같습니다. 자, 외상 매출금과 대손 충당금 잔액 조회하러 가시죠. 이런 외상 매출금 금액은 어디서 조회한다? 우리 고도식품 거 조회해야 되니까 거래처 원장. 여기서 조회하는 거고요. 대손 충당금은 저는 합계잔액 시산표를 권합니다. 날짜는 며칠? 3월 25일 기준으로. 자, 그러면 같이 가보실게요. 자, 누구 눌러주시면 돼요, 여러분? 전체 메뉴. 곧바로 전체 메뉴 창 눌러주시고 그리고 우리 전표 입력 및 장부 쪽에 장부가 쫙 모여있죠? 어디 가셔라? 우리 거래처 원장이라는 메뉴에 가셔라. 자, 그럼 거래처 원장 클릭해 주시고 우리 3월 25일까지니까 여러분 시작하는 날짜는 그냥 엔터 치면 1월 1일이 붙어요. 회계 시작 일자. 그리고 끝나는 날짜는 3월 25일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계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 찾아야 되겠죠? 외상 매출금 108번. 자, 저처럼 108번 나이면 직접 넣으시고요. 모를 땐 항상 무엇한다? 코드 도움 F2번. 자, 거래처 분류 이런 건 필요 없으니까 그대로 내려옵니다. 저는 거래처 입력도 안 할 거예요. 자, 그대로 그냥 끝까지 엔터 칩니다. 그럼 정보가 쭉 조회가 되죠, 여러분? 우리한테 필요한 건 누구 찾아야 돼요? 고도식품. 자, 지금 고도식품이 세 번째 칸에 있네요. 자, 지금 봤더니 얼마의 잔액이 있다. 잔액만 보시면 되죠? 1,000만 원.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3월 25일 현재 고도식품의 잔액은 1,000만 원이 있다. 이 1,000만 원 무엇 됐다? 못 받게 됐다. 이 얘기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일단 거래처 원장에서 확인한 외상 매출금 1,000만 원을 메모를 해놓습니다. 자, 그리고 거래처 원장은 더 이상 쓸모가 없으니 저희는 닫아도 되고요. 그대로 두셔도 되고요. 전 그대로 두고 갈게요. 그리고 다시 전체 메뉴 눌러서 어디에 가자? 합계잔액 시산표에 가자. 어디에? 결산 재무제표 원이라고 써있는 글씨, 합계잔액 시산표 글씨 보이시죠? 자, 요거 누르시면 되겠고 그리고 합계잔액 시산표 눌러서 우리 며칠로 조회한다? 3월 25일. 그러면 3 치고 엔터 25 치시고 그대로 내려옵니다. 자, 당좌 자산의 외상 매출금 아래에 대손 충당금 얼마가 있다. 135만 원이 있다라는 거 확인이 되셨죠? 그래서 135만 원을 기록합니다. 그럼 여러분 충분해요? 부족해요? 부족하다로 끝나네요.
그럼 우선상계 하시고 나머지 금액은 뭐로 가야 된다? 대손삼각비 가셔야 되죠. 됐을까요? 그래서 나온 부분. 그래서 장부 조회하는 문제들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조회를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다시 일반 전표에 가서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날짜는 며칠로 가요? 3월 25일 힌트 줬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서류 안 봐도 돼요. 이거는 증명서류 받은 거예요. 왜냐면 사망으로 인해서 돈을 못 받게 되면 대손 처리하는 근거 서류가 있어야 회계 처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근거 서류가 사망 신고서를 받아왔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럼 저희 날짜를 25일로 변경합니다. 여러분 어느 변부터 넣으실래요? 전 대변부터 넣을게요. 대변을 선택하고요. 외상매출금 108번. 자, 거래처는 누구 선택하자? 고도식품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금액은 1,000만 원을 입력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차변을 입력합니다. 자, 차변에 누구 넣어주시면 될까요, 여러분? 우리 외상매출금이 108번이에요. 그럼 대손충당금 몇 번이다? 109번. 자, 여러분 여기서 대손자 두 자 쳐보세요. 대손 두 자를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엔터. 자, 일단 디스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세무사랑은 우리가 지금 같이 구동하고 있잖아요. 세무사랑의 좋은 점 뭐다? 이렇게 대손충당금은 이렇게 많은데 그 옆에 뭐가 있어요? 참고라고 해서 안내 메시지가 있었죠. 여러분, 109번의 코드는 외상매출금과 관련되어 있고 111번의 코드는 받으러 온 거 관련되어 있고 이런 관계 코드를 보여줬죠. 근데 스마트에는 그 지원이 안 되라고. 교육 버전이어서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실무 버전도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항상 관련된 코드를 먼저 검색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전 대변 먼저 넣은 거예요. 그래서 대변에 외상매출금 코드가 108번이니 우리 대손충당금은 몇 번이다? 109번이에요. 항상 플러스 1. 그럼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됐을까요? 자, 그러면 거래처는 입력 안 해도 되니까 그대로 넘어옵니다. 따라붙는 거 그대로 두셔도 되고. 자, 차변이 금액 1,000만 원을 얼마로 수정한다? 135만 원으로 수정 입력. 자, 그리고 같은 변 차변이니까 엔터. 자, 대손삼각비 들어가야 되죠, 여러분? 대손삼각이라고 치시는데 또 지금 계속 치고 있거든요, 여러분. 대손상. 그때 지워지죠? 참 별로죠, 여러분. 이 장단점이 다 있어요, 프로그램마다. 그래서 대손을 치시고 엔터를 치시면 대손이 검색이 될 거고요. 대손삼각비는 당연히 판매비와 관리비니까 뒷자락에 있겠죠. 835번에 있는 대손삼각비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선택해 주시고 나머지 금액은 여기 하단에 빨갛게 차액 떴다고 나오죠. 얼마? 865만 원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면 끝나는 부분. 사실 여러분 스마트A 실무형은요. 제가 여기서 한글 대손을 치잖아요. 그럼 대손자가 옆으로 붙어서 쫙 검색이 바로 돼요. 지금 저희처럼 팝업창 안 띄어요, 여러분. 바로 나와버려요. 근데 그걸 교육 버전에서는 지원을 안 해주더라고요. 계속 팝업창 뜨게끔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무형은 이런 식의 문제들은 거의 없어요. 실제. 네, 그래서 바로 검색이 되면서 바로바로 선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교육 버전에서는 지원을 안 해주고 있는 기능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합니다. 자, 그래서 6번까지 이제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러면 6번까지 풀고 20점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큰 문제 3번이 24점짜리 문제인데 7문제예요. 그러니까 배점이 여기도 좀 센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점수들 그렇게 넘어갑니다. 그럼 지금 문제 풀어 보셨는데 저희가 전산 쪽 시험 문제는 일반 전표 문제를 꽤 많이 풀어봤잖아요. 이론할 때부터 문제의 난이도가 현저히 높다라고 느껴지신 게 있나요? 그렇진 않아요. 오히려 난이도가 오히려 그 AT 쪽이요. 분계 문제는 기본적으로 자주 나올 수 있는 발생 사건을 내자라는 주의예요. 그래서 분계 부분의 난이도가 사실상 별로 높진 않습니다. 네, 별로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특색만 가져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46개 기출 푸는데 특징이 뭐가 있었다? 전산하고 다른 점이 어음 관리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문제만 갖고 가시면 돼요. 그리고 뒤에 문제 풀 때 저희가 3만 원이 초과되는 건 국가가 인정해야 되는 증빙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증빙을 안 받았을 때 가산세가 나오는 것 때문에 작성한 서류가 있어요. 근데 그건 아예 시험지에 이름표를 써주고 시작하지만 그 서류 작성하는 것만 갖고 가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차이점 말고는 내용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